오늘 이 자리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그 차별과 혐오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자리입니다. 화쟁위원회에서 실제 지금 현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 회의를 했을 때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이야기됐던 것이 차별과 혐오의 문제인데요. 이 차별과 혐오는 인류의 역사상 굉장히 오래된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현재 사회에서 사실 가장 이제 좀 첨예하게 좀 드러나고 있고 또 심각하게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판단이었습니다. 이 차별과 혐오는 쌍둥이처럼 이제 붙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과연 해결이 가능할지 그것을 알기 위해 사실 이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어떻게 혐오가 차별을 통해 생성이 되는지, 이게 해결은 가능한지, 혐오가 어떻게 우리 사회를 또 주도를 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차별 혐오를 해결하고 화목한 사이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있을지, 그리고 그것이 그러니까 오랜 불교의 지혜로는 어떻게 다룰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모색을 하고 어떤 해결책을 도모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세 분께서 자신의 전문 분야를 살려서 발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이 심리학자이자 심리연구소 함께의 김태형 소장님, 네, 그리고 중앙신라대학 교수이자 화쟁위원 부위원장이신 금강스님, 상지대 한방의료공학과 교수님이시고 또한 화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황도훈 교수님, 네, 세 분께서 발제를 해주실 거고요. 이제 먼저 심리학자이자 심리연구소 함께 김태형 소장님께서 화목한 사회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첫 번째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차별과 혐오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차별은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한다. 이렇게 이제 국어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을 똑같이 보지 않는 거죠. 혐오는 조금 다른데요. 혐오는 주로 감정이나 태도와 관련이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주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혐오는 강자가 약자에 대해서 가지는 감정이다. 따라서 사회적 혐오라는 것은 항상 강자의 전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차별과 혐오는 왜 생기는가 하는 걸 좀 말씀드리면 철학적으로 또 심리학적으로 좀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간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 불가능한 심리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진 사람들이 차별과 혐오를 갖게 되죠. 왜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차별과 혐오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저는 크게 두 가지를 꼽고 싶은데요. 하나는 한국 사회가 90년대를 기점으로 하면서 단순 위계사회에서 다층적 위계사회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개인 이기주의에 기초한 경쟁사회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그것도 90년대 기점으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과거의 불평등은 계급 간 불평등이었다면 오늘날의 불평등은 거의 소집단 내지는 개인 간 불평등으로까지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옛날의 불평등과 오늘날의 불평등이 질적으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다층적 위계사회가 되었냐면 이것은 아까 앞에 얘기했던 개인 이기주의에 기초한 경쟁사회와 맞물리는데요. 80년대 이전까지 한국 사회는 집단 간 경쟁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드라마 오징어 게임 보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오징어 게임 보면 줄다리기 시작하죠. 그게 집단 간 경쟁입니다. 줄다리기 시작한다. 치열하게. 근데 같은 팀 사람들끼리는 사이가 좋습니다. 마을, 학교 내부엔 좋다는 얘기예요, 사이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80년대까지 한국 사회라고 할 수 있어요. 대우와 현대가 경쟁을 하면 치열한 경쟁을 하되 대우 안에 있는 직원들, 현대 안에 있는 직원들끼리 사이가 좋아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주로 그걸 강조하죠. 내부에서는 화목, 단결 또는 한가족 이런 걸 강조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90년대를 거치면서부터 한국 사회는 줄다리기 시합이 아니라 구슬치기 시합을 하는 사회로 바뀌었습니다. 구슬치기 시합은 오징어 게임에서도 나오지만 1대1로 하죠. 1대1 경쟁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현대와 대우가 경쟁을 하는 것도 기본이고 현대 안에서 직원들끼리 경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층으로 더 쪼개지겠죠. 경쟁을 해서 이긴 사람, 진 사람이 나오니까 소득 격차가 생기고 계속 층이 만들어집니다. 다층이 생기는 거죠. 특히 이 개인 간 경쟁에 의해서 승패가 갈렸을 때 격차를 굉장히 크게 벌리는 게 바로 신자유주의 체제입니다. 왜냐하면 승자독식 원리에 기초해서 분배를 하기 때문에 이긴 사람 다 몰아주는 거죠. 다층적 위계 사회가 만들어내는 가장 큰 현상이 바로
사람들을 거의 개인 단위로 파편화시킨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고 또 이 개인들 간의 관계가 파편화되면서 평등히 하면 다행일 텐데 평등하지 않다는 것이죠. 위계가 쫙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차별 현상은 심해질 수밖에 없고 그 차별 현상이 심해지는 데 따라 혐오 현상도 같이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다층적 위계 사회이기 때문에 학대 도미노 현상이라는 것이 만연하게 되었죠. 자, 이 그림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그림인데 회사에서 아버지가 직장 상사한테 학대당해요. 갑질당하든가. 그럼 집에 와서 마누라한테 하죠. 그럼 아내는 자기보다 더 약한 아이를 학대하죠. 그냥 아이는 고양이를 학대하는 이런 이제 그림입니다. 이걸 학대 도미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갑을병정질입니다. 옛날에는 한국의 많은 학자들이 갑질사회라고 불렀습니다. 한국을. 근데 최근에는 상당수의 학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갑질사회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갑을병정질의 사회라고 하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이런 학대 도미노가 한국 사회에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학대의 경험에 노출되고 한국이 위계사회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죠. 그러니 이런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간이 평등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당연히 불평등하고 위계가 있는 거고 그 위계 사이에서는 갑질이 오가는 거다. 학대가 오가고 과시무시가 막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자연히 갖게 되겠죠. 이러면서 한국 사회가 이제 차별과 혐오가 굉장히 심각해졌다. 90년대를 거치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따라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저는 키워드는 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평등이 실현되면 차별이 발붙이기가 힘듭니다. 차별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면 일단 차별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차별이 없는 조건에서 누굴 혐오한다? 힘듭니다.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혐오는 약자에 대한 감정이기 때문에 차별, 불평등이 있어야 됩니다. 불평등이 없으면 약자가 없을 수 없잖아요. 평등하면. 따라서 평등이라는 것이 거의 열쇠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혐오와 차별을 없애는 이 평등이 저희가 생각할 때 평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평등 그 자체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평등의 결과가 화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풍요를 얻은 대신 화목을 잃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더 많은 풍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GDP가 지금 10위권에 있는데 이걸 1위가 되면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1위가 된다고 해서 더 많은 풍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평등으로 해결해야 된다. 즉 사람들 사이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므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개인적 과제와 사회적 과제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개인적 과제는 인간에 대한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 이건 의식적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게 사실은 잘 되려면 사회가 병든 사회를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집에서부터 이게 가능하거든요. 어려서부터 이게 저는 상당 부분 형성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연대의식을 함양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회적 과제로서는 차별과 혐오를 낳는 근원을 좀 없애야 되겠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층적 위계사회를 빨리 해소하고 평등사회로 나아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최소한 개인의 생존을 국가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예전부터 저는 기본소득을 주장해왔습니다. 그게 필요하다고. 최소한 어느 정도의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불안이 줄어들어야 혐오가 자리 잡기 힘들어집니다. 최소한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그 사람의 생존 정도는 국가가 보장해주는 그런 사회제도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차별과 혐오를 단순히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적 원인에서만 찾으려고 하면 저는 해결 불가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원래 오징어 게임 얘기를 드렸지만 원래 못돼 처먹은 게 아니라 이상한 게임을 시키고 사람들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규칙 속에서 생활하게 만들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악해집니다. 못돼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회적 문제까지 같이 해결해 나갈 때 진정으로 차별과 혐오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차별과 혐오라고 하는 문제가 지금 너무나 심각하고 실제로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압도당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엄두를 내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 원인 분석부터 해서 실제로 어떻게 이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이제 부지런히 내주시는 분들 덕분에 저희가 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얻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 정말 불교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에 너무 중요한데 불교는 평등의 종교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금강 스님께서 또 좋은 말씀 들려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가르침이나 또 선사들의 가르침이나 본래는 절대 평등하다. 절대 평등한데 거기에서 이제 분별심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 의식에서 분별심이 나오게 되는데 분별심 중에서 나라고 하는 나와 나 아닌 것의 분별심, 이 분별심에 의해서 차별심이 나오고 차별심에 의해서 이제 탐진치가 나오게 돼요. 탐내고 이제 성내는 것을 혐오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탐욕을 부리고 화를 내고 어리석고 탐진치 이게 나오게 되고 그 탐진치로 해서 갖가지 번뇌가 일어나는 거죠. 본래는 분별한 마음이 없었다. 이것이 나는 그것에 대한 믿음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본래는 분별하는 마음, 차별하는 마음, 혐오하는 마음이 없었다. 바로 그 지점, 거기에다가 늘 마음을 뒀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고 나는 본래부터 차별심이 많아, 욕심이 많아, 혐오가 있어, 나는 어리석어 이렇게 하는 것에서 좀 벗어나게 하려고 한다면 먼저 본래 있지 않았다. 그런데 그걸 자꾸 놓치는 거죠. 놓쳐서 나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이지 않느냐. 아까 차별하면 나와 나 아닌 것에서 차별을 내는 거고요.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에서 차별을 내고, 그리고 이제 그 나라고 하는 이 의식에서 갖가지 감정이 일어나죠. 혐오도 그 감정 아까 말씀하셨는데 갖가지 감정, 공포심도 감정이고 아까 혐오하는 것도 감정이고 즐거워하는 것도 감정이고 미워하는 것도 감정이고 화를 내는 것도 감정이고 다 이제 감정. 화생의 핵심은 지공이다. 지극히 공정한 경지. 지극히 공정한 경지가 바로 그런 아까 그 백운단처 유청산, 흰구름 거친 이 청산 그대로다. 지극한 공정한 경지는 차별심을 초월한 거거든요. 옳다 그르다 시비에서 초월한 것이 이제 지공이죠. 그런데 예전에 이제 우리 가령 화쟁위에서 사회 곳곳에서 뛰어들어 가지고 했던 행위를 이렇게 봤을 때 이쪽 이야기를 듣고 또 이쪽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접점을 찾는 거, 이것은 화쟁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뛰어넘어서 지극히 공정한 것이 뭔가 이걸 찾아주는 게 저는 이제 화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차별과 혐오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지극히 공정한 것이 뭔가 이것을 늘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또 아까 이야기했던 본래 바탕은 지극히 평등하다고 하는 그게 본래 성품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26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말씀하신 것들이기도 하고, 지공을 잘 찾고 거기에 대해 중심을 좀 잡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늘 비교해서, 현대 사람들은 비교해서 나를 바라보거든요. 내가 나를 바라보기보다 남들이 바라보는 나한테 관심이 많아서 그렇게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공을 갖춘 나를 바라보는,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그런 부분을 찾는 것, 올바른 방향으로 늘 가기 위한 계기를 좀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늘 그 시대에 맞춰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상지대 한방의료공학과 교수님이신 성도 교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이 참을 수 없는 분노가 거기서 왜 생겼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참을 수 없는 분노를 경험한 거죠, 올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분노의 표현이.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요즘 주변에서 굉장히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분노가 확 쏟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잘못했거나 우리들이 잘못한 것보다 지금 상황에 그렇게 놓여 있다는 걸 좀 오늘 간단히 말씀드리려는 거죠. 분명한 거는요, 많은 학자들이 대전환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2021년도에 FAANG이라고 하는데 FAANG,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이 차지하고 있는 순자산이 독일 경제와 같아요. 엄청나게 독점한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카카오가 다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이 맞는 얘기죠. 배달의 민족은 뭐 단기간 내 조단이 됐고. 그래서 지금 미국의 1920년대에 있었던 독점, 록펠러라든가 카네기 이런 사람들이 했던 독점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쏠린 거죠. 격차가 심하게 벌어진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잘못보다 지금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걸 그대로 둘 수가 없죠. 격차가 심해지면 물리학적으로도 폭포가 시끄러워져요, 사회가. 모든 원인은 불평등과 격차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을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할 일은 몇 가지라고,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불평등, 격차에 시달리는 분들을 위로해 주자는 거죠. 화쟁위원회는. 그리고 그들 옆에 이해해주고, 그걸 잠깐 노출해주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자. 이 해결하려고 하다가 우리의 욕심이 생긴다는 거죠, 화쟁이도.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서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의 시스템의 문제라는 걸 공부시켜야 된다고. 이게 보시면요, 이 물질적 성장이 갑자기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정신적 성장은 한 번도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저희 사회는요, 스터디 그룹이 많이 생겨야 된다고 봐요. 공부 좀 하셔야 된다. 이게 단순히 그런 공부가 아니라 스님 말씀처럼 마음 공부를 할, 그리고 이게 왜 이런 일이 우리가 벌어졌는지를 이해를 하면 상대방에 대한 싸움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아, 이게 우리 잘못이 아니고 원래 그러니까 우리도 겪어야 된다. 단지 너무 심하게 겪진 말자. 성장통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 곳곳에 일어나는 작은 갈등도 아마 이렇게 좀 잘 이렇게 방법적으로 잘 익히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갈등 해소법이라든가. 그래서 특히 다음 세대들이 좀 교육받았으면 좋겠어요. 위로받고. 요즘 젊은이들이 꽤 거칠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의 생각이 바뀌려면 저희 같은 사람들이 좀 미리 좀 이런 걸 공부하고 생각을 좀 더 넓게 갖고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정리했는데 좀 모자르게 정리했는데 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